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이제 개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그 근무 시간이 개편되면서 이번에는 이제 최대 이제 일주일에 69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폐지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요번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이제 개편 방안이거든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2023년 3월 6일,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얼마 전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여기 보면은 70년간 유지된 일주 단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서 선택적 기회가 제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 평소보다 바쁠 때 꼼수 야근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웃긴 게 뭐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A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주, 2주, 3주, 4주를 52시간씩 계속 일을 해서 주평균 52시간을 일을 했는데 법 위반이 아니고요. B 사업장은 40시간, 40시간, 40시간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몰려가지고 55시간을 일했는데 주평균은 더 적게 일한 거예요. 주평균은 A 사업장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5시간을 지금 일을 해버려가지고 법 위반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튼 지금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네,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문제점.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네, 요번에 그 나온 그 이제 개편 방향인데요. 이제 보면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 뭐 휴게 시간 선택권 강화, 휴게를 더 잘 해주겠다, 휴게 시간에. 그리고 근로자 건강권을 이제 보편화를 하고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네. 그래서 누적되는 근로시간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준다 그런 거겠죠. 뭐 탄력 근로자의 실효성 제고 뭐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연장근로 관리 확대 해가지고 연장근로 선택권을 강화한다. 네. 그래서 이제 70년간 유지되어 일주 12시간 칸막이를 제거해서 52시간 틀 이내에 노사비 간의 연장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다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면 휴게 시간이 1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 면제 신청을 하면 퇴근할 수 있는 뭐 절차를 주겠다. 그럼 이제 8시간 일하면 1시간이 되고 뭐 그러겠죠. 1시간이 되고. 네. 이게 지금 뭐 휴게 시간 규정 때문에 뭐 오후에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 4시간 근무하고 1시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30분을 뭐 쉬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해서 1시 반에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좀 개편을 해주겠다. 그런 휴게 면제 신청을 해주겠다. 그런 거고요. 이제 뭐 근로 시간을 이제 기록하고 관리하는 뭐 이런 법안도 새롭게 이제 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로자 건강법 보편화 해가지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직 부여 또는 일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한다. 그리고 이제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사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한다.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뭐냐면 주 52시간에서 주 64시간으로 변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늘어났죠. 네. 늘어났어요. 그리고 관리 단위에 비례하여 연장 근로 총량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요게 예,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 결론이 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52시간만, 52시간만 딱딱딱딱 정해서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최대 그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근로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더 늘어났어요. 네. 늘어난 대신에 휴게를 좀 확실하게 해주고 휴식을 확실하게 해주고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연속 휴식을 무조건 줘라. 뭐 이런 걸 더 강화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뭐 이 정부의 방향성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만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을 안 할 때는 좀 휴식을 좀 하게 해주고 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네, 제가 이제 좀 더 정리를 잘 해보고자 저 대신 정리를 해주신 어떤 기자분의 기사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이 대체적으로 개편돼서 최대 69시간까지도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리고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뭐가 된 게 아니에요. 법 개정 사안이 많아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 개편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허용을 한다. 허용을 한다. 그리고 장기 휴가를 이제 이용할 수 있어서 이제 푹 쉬게 그렇게끔 개편을 한다. 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서 53시간을 일하면 사업주가 범법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많죠. 뭐 사실 몰래 몰래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기 보면 꼼수. 꼼수를 쓰고 있죠. 사실 더 일을 해도 52시간만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꼼수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 주 52시간제를 틀을 유지하지만 주 단위 연장 근로 단위 노사합의 거쳐서 뭐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뜻인데요. 제가 지금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 이렇게 계속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아무튼 간에 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보면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근로 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이 매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일을 마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24시간 중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 정리를 해놓은 내용인데 이렇게만 봐선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아무튼 뭐 40시간에 29시간을 더해서 69시간까지 연장 근로까지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69시간까지 되고 평균 주 이제 근무 시간은 64시간 상한제다. 네. 그런 뜻입니다. 뭐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이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근로 휴가를 적립한 뒤에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서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아무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뜻이에요. 좀 어렵죠. 네, 내용은 어려운데 아무튼 더 이제 그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총량의 한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휴가도 그만큼 더 보상을 해준다. 네, 장기 휴가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는 게 지금 보면 돈만 제대로 주면 vs 장기 노동 합법화. 네. 그래서 주 69시간 개편 찬방이 팽팽하다. 네. 있는 연차도 못 쓰는데 장기 휴가라는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찬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로자께서는 우리는 크런치 모드라 그래서 이제 밤새워 일하는 고강도 근무라고 합니다. 크런치 모드. 크런치 모드도 있고 주 52시간이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한다면 69시간이 넘어도 괜찮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초에 사람이 팀을 부족하게 이제 뽑아놔서 기본 근무 시간에 일이 끝날 일이 없는데 주 69시간제라는 건 결국 합법적으로 돈을 안 주고 더 일을 시키겠다. 야근 수당까지 안 주고 더 일을 시키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충분한 휴식권이 일단 보장될지 의문이다. 지금 근로시간 저축계좌 뭐 이렇게 해서 열흘 이상 장기휴가 가능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이걸 가능하게 할까? 지금 이게 보면은 정부는 한 달짜리 휴가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유급 휴가도 못 쓰는 직장인이 많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치 보이니까 이제 휴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장기 휴가를 과연 쓸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제 포괄임금제까지 적용을 해서 일을 더해도 돈을 더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뭐 이래서 이제 이런 주 69시간 근무제와 함께 포괄임금제도 손을 봐야 한다는 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금 보면 69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의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네.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네. 오히려 회사만 더 좋게 해주는 거다. 이게 돈 더 안 주고 합법적으로 일만 더 시키기, 야근 더 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일 뿐이다. 휴가는 아마 안 줄 거다. 69시간까지 일은 하게 하고 휴가는 안 줄 거다. 뭐 그런 예상이 많아요. 네.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네. 물론 저는 사실 뭐 직장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월급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솔직히 100% 지켜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52시간이지만 다 야근하면서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꼼수를 쓴다고 하는데 69시간까지 하면 네. 진짜 합법적으로 야근 다 시키고 휴가는 안 주고 네. 휴가 주면 눈치 주니까. 네. 저는 별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 별론 것 같습니다. 뭔가 현실적이지 않아요. 네. 오히려 이것보다는 제 생각엔 그래요. 오히려 회사가 조금
쪼금 이제 재정적으로 쪼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한두 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게 나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서 야근도 안 하고 뭐 서로 눈치도 안 보고 그럴 텐데 솔직히 회사들이 쪼금 채용을 잘 안 하죠. 네. 채용을 잘 안 해서 뭐 아무튼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근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텐데 아무튼 69 시간 이거는 쪼금 별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번 시간에 요런 부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